단결! 부동산을 사랑하고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공인중개사 김종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0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공인중개사 합격 후 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실무 교육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공인중개사가 되어보겠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한 교재는 많습니다. 그러나 합격 후에 현장에서 실무, 실습, 수습, 트레이닝 교육을 하는 그런 교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에 내 집 마련 재테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운영국장도 하면서 또는 매경자산관리사협회 교육부원장도 하면서 현장 실무에 대한 내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랜드프로 강남학원 원장직을 2년 마치고요.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라는 책도 제가 펴냈네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부동산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는 책도 펴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중개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개의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현장 영업을 하면서 학문 이론을 머릿속에 간직했고요. 현장에서 상담의 기술, 그 다음에 협상의 기술, 계약의 기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중재의 기술, 그리고 해결을 해 나가는 해결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고급 중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기 트레이닝 교육도 제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산관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한 부동산 컨설팅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망라한 책이 바로 중개의 기술입니다. 펴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탐구하면은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24시간 트레이닝 교육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자의 특강으로 3시간 동안 같이 여러분과 같이 탐구하고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저자의 사인으로서 성공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랜드풀에서 이런 여러분의 성공을 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교육 메카입니다. 여러분같이 탐구하고 연구한다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은 사무소의 내재 가치는 말입니다. 계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무소의 내재 가치는 계약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수익을 올려야 즐거움이 같이 동반합니다. 수익이 안 오른다면요, 죄송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익 창출이 배가 될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탐구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저는 김종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랜드프로에서 합격하고 난 후 여러분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단축할 수는 없을까?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모든 계약서는, 모든 사업은 계약서부터 출발합니다. 계약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 매매 계약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임대차 계약도 할 것입니다. 근데 계약할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좋다고 그럽니다. 즉, 도와주겠다,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자란 부분은 조력도 해주겠다. 그래서 전부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공도 하겠다. 그런데 막상 양 당사 중 어느 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 타산에 의해서 크레임을 걸고 넘어옵니다. 그렇다면은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 중개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나 우리 수강하시는 공인중개사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완벽하게 해야 되고, 자, 하자담보 책임을 저는 중시합니다. 자, 하자담보 책임. 자, 하자담보 책임이란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자, 법률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의 가실이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매도인이 이 하자담보 책임을 져주면은 얼마나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잘못 해 나오면은 한우는 약자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였다 하면은 한우는 강자가 됩니다. 절대 강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영업을 해보니까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자, 중개법령이 있습니다. 중개법령은 제가 살펴보니까 자, 중개법령 51조, 그 다음에 시행령 38조, 시행규칙 29조, 그래서 118개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여러분 원칙을 따집니다. 자, 법령 또는 시행령 또는
또는 시행 규칙. 이것은 원칙을 따집니다. 원칙을 따집니다. 원칙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칙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이.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첫째 법령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자, 법령은 원칙이라고 했죠. 판례는 하나의 기준이 되더라. 기준. 그래서 우리는 영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소에 의해서 판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재선책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선책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선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선책으로 해결. 이게 바로 여러분과 같이 당구할 중개기술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은 자, 한없이 법령의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중재의 기술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탐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하자 담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우리 영업을 순조롭게 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의 사무소의 내재 가치는 계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계약을 많이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중개업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면은 계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로징 계약이 된다.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손님 고객과 순조롭게 계약이 이루어질까? 즉 플러스 알파 기쁨과 감동을 줘야 계약은 이루어진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쁨 주는 방법이 뭘까? 감동 주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제가 연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손님 고객으로부터 내 물건이 되고 또한 손님 고객으로부터 내 영원한 고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계약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 주고 감동 주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즉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이라는 내용을 수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는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즉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었어. 그 다음에 더 추가할 것이 바로 손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마음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네요. 그래서 손님 고객의 심리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리를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계약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 고객은 마음을 타고 온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이익을 줘야 돼요. 저는 고객에게 이익 주는 방법을 항상 연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정답이 없다. 그러나 긴 세 사람만 만나라. 즉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긴 세 사람만 만나면 부동산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긴 세 사람만 만나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긴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술자여야 되고 그 손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바로 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긴 세 사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내가 전문가가 되었다면, 내가 기술자가 되었다면, 완벽하다면은 누가 나를 눈여겨보이더라. 누군가는 나를 눈여겨보이더라. 그래서 그분이 제 기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제각기 꾼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긴 세 사람 만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이 책에 담아 보았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이 책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 자,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자, 정상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 즉, 너무 욕심을 내거나 손님 고객에게 미움이 될 수 있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중개업하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 수익 창출이 되려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니 해도 뭐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로 영업하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초보 공인중개사이거나 아니면은 현장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님도 자,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읽었네요. 자, 이분은 미국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남문기 회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얼마나 그분이 노력했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하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보 공인중개사나 영업을 하시는 분이 내가 모른다면은 자, 모르면 뺏기기라도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힘들다면은 뺏기기라도 해라. 그렇게 제가 첫 서두를 한번 꺼내봅니다. 두 번째, 잘하는 사람, 즉 앞선 사람을 모방이라도 해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하는 앞선 선배님들의 그 경험담을 모방이라도 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 앞선 선배 경험자님들이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죠. 잘 안 알려줍니다. 그렇다면은 10분간 유대관계를 하면서 뭔가는 그분과 유대관계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인적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같이 모임도 하고 잘 못하는 사람 또 선의를 가지 않고 악의로 일하는 사람은 같이 이렇게 지나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자, 앞선 사람과 같이 유대관계를 하는 것도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술자가 되고 전문가가 됐다면은 누군가는 나를 눈여겨보고 있더라.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어느 분야에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미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눈여겨보겠더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직책을 맡았다면 저는 내 직책은 내 목숨과 같다. 최선을 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로부터도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선 것도 저는 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30년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피해 입은 부분도 있고 피해를 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해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라. 내 직장인도 자 고용인도 잘못하면 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만은 자 다섯 번째는 야 밑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사용인 내가 사용인을 쓴다 그러면 사용인은 고용인을 쓴다 그러면은 고용인을 쓴다면 내 가족같이 돼야 돼.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고용인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한다 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한다면은 내가 그 사무실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책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목숨과 같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지금 제가 평택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나이 어린 분이 남자분이에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앳돼 보여요. 제가 물어봤더니 17세래요. 17세. 17세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성공을 매진해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 17세 우리 그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라고 합니까? 자기는 공인중개사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19세 자 19세가 되면은 우리는 성인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성인이 됩니다. 즉 19세. 자 19세에 공인중개사에 도전해서 합격을 해서 19세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시청 옆에 자 남사빌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빌사남이네요. 빌딩을 사랑하는 남자예요. 거기에 팀장만해도 30명이에요. 17세에 19세에 창업을 했어. 지금은 10여 년 됐습니다. 대성공으로 가는 분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분은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저는 거기에서 강의도 하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자기는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자기는 성공하겠다는 자부심으로 오늘까지 왔다 그럽니다. 자, 이분은 자 꼬마 빌딩, 그다음에 탤런트 이런 분을 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 자, 여러분도 성공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중개의 기술입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 79세, 92세. 자, 제가 존경하는 자 79세 어르신께서도 지금 상가만 전문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컴퓨터도 할 줄 모릅니다. 자, 전자 모릅니다. 전부 수작업을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 이 상가 그 지역 부분에서는 최고로 잡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2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서 배웁니다. 79세, 92세 이분은 제가 어느 대학에서 중개 연수교육을 하는데 어쩐지 그분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선배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말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0세 좀 넘은 것 같아 보입니다. 했더니 80세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분 옆에 여성분이 50세가 넘은 여성분이 따라다녀 부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자, 이분은 자기가 여태까지 중개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92세예요. 92세에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그 밑에는 자기 며느리 자부 되시는 분과 같이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연령자도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7세에도 도전을 하고 19세에도 성공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년 만에 이제 29세가 되겠죠. 이렇게 92세에 평생 직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도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어떨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창업의 사무소 창업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창업을 해야 되니까요. 사무소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질문이 옵니다. 교육을 하면서 교수님 지금 창업해도 될까요? 창업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자기는 두렵다 이거지. 왜? 상담력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담력을 익히는 트레이닝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력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즉, 내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하성에 있는 어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마치신 분이 창업을 했대요. 초보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더니 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서 가지고 이분 어디 물건을 보러 갔나 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 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자, 자기가 이제 사무소 초보자니까 사무실 오픈해놓고 이제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저기에 손님이 오더라는 거지. 제가 손님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저기서 오고 있으니까 사무실 앞으로. 그러더니 이분이 속으로는 우리 사무소로 들어오지 마. 제발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대. 근데 계속 자기 사무실로 오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뒤에 이게 이제 창에 썬팅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에. 거기 와서 문을 살짝 잠갔대요. 그래서 잠그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을 못 열었죠. 그래서 어디 물건 보러 갔나 보다. 그래서 내가 뒤돌아서니까 저를 자세히 본 모양이에요. 그때서 문을 크로스 한 거죠.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아니 사무소 창업을 했던 왜 문을 잠그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손님이 와도 걱정이래.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 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안 와도 걱정이에요. 안 와도 걱정이죠. 계약을 못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계약서 쓰기 트레이닝 교육 36시간을 받고 갔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전문 교육을 받고 창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창업해놔놓고 이렇게 교육받으려면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세 번째, 자, 창업자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보증금도 들어가고요. 또 권리금도 많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창업 운영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자리 좋은 곳, 자, 월세가 비싸더라도 권리금이 비싼 곳, 이런 자리를 택하라 그럽니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 그런 권리금이 많고 좋은 자리는 이미 터줏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많은 금액을 창업자금으로 들어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꼭 좋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취향에 맞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권리금도 좀 저렴한 곳, 그 다음에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자리를 택하라 그럽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 1년만 해보시면은 자리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자리 권하지 않습니다. 단, 꼭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시고, 자,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동사무소를 운영하시라. 즉 2인이 하든지 3인이 하든지. 후편에 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3인이 공동사무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운영 계약서도 쓰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자, 넷째는 고용인 문제. 내가 부동산 사무실은 혼자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조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해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일을 할 때라도 고용계약서를 쓰고, 자, 그래서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용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자, 저는 4대 보험도 가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 가족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고용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앞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사무소를 운영한다면은 A 공인중개사, B 공인중개사 공동사무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자, 고용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에요. 물론 자, 영업 범위가 넓어지면은 또 고용인을 채용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고용인 문제도 공동사무소를 운영한다면은 자, 바로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5번째. 자, 여회원과 경쟁 관계. 자, 어느 지역이든지 외부인이 침입하면 싫어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사 중개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도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비도 내시고요. 자, 부동산 뉴스 신문도 보시고요. 그래서 왕따는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꼭 왕따 문제가 내게 대두된다면 그분들과 친분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행사든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기여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초보 공인중개사와 제가 상담한 그런 내용을 제가 풀어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번 여러분과 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잘 읽어보시라고. 어느 페이지에 있느냐? 여러분 23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3페이지에 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페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이 책을 가지고 책상에 놓고, 그래서 책상에 놓고 한번 쭉 펴보시면서 그리고 창업을 하신다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23페이지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자, 성공의 비법. 이거 2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공의 비법.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을 사랑하고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두의 인사도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부를 이루신 자산가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산을 이렇게 이루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부동산을 사랑한대. 자, 손님 고객도 부동산을 사랑한대. 자, 우리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집 마련.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개업을 하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저도 우리도 부동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자 15층이라도 1층이라도 그 부동산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동산을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인중개사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손님 고객이 내 사무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손님 고객이 자, 고객은 내 사무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내 사무소를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사랑하게 만들. 내 사무소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손님 고객이 말이다. 그래서 손님 고객이 내 사무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무소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동산을 사랑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내 사무소를 사랑해야 돼. 내 사무소를 사랑하라. 저는 강조합니다. 저는 제 사무소를 잘 꾸밉니다. 손님 고객이 내 사무소에 왔다 그러면 와, 이 사무소는 뭔가는 다르네. 자, 해랑판 하나 보더라도 진정성이 있네. 대행 PDP를 걸어놓고 브리핑을 하면 이야, 이 사람은 전문가네. 이 정도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사무소도 잘 가꾸어야 돼. 그래서 사무소 가꾸는 그는 제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무소를 잘 가꾸어야 내 사무소 간판에는 제 사진을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사무소를 쭉 갑니다. 이 사무소에는 간판에 사장님의 사진이 걸려있네. 뭔가 믿음이 가지 않겠어. 명함도 마찬가지예요. 제 명함에는 제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제 사무소 사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아갈 거예요. 상담도 하고. 그렇다면 손님 고객이라는 것은요, 내 한 집만 오나요? 옆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명함을 받아가지고 기가를 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거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명함 중에서 내 사진이 들어있는 인물이 들어있는 사진에 손이 너무 먼저 갔다는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도 간판에도 내 사진을 걸고 또한 명함에도 내 사진을 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그래서 제가 심리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그래서 손님 고객의 심리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사무소를 갔어요. 제가 한 4시간을 그 사무소에 있어요. 왜? 공장을 급매매 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프로 공인중개사님이 여성인데 정말 영업을 잘하셔. 이분이 상담을 쭉 해요. 그리고 메모 상담일지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물건이 나왔어요. 공장, 물류창고. 기록을 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인사를 하면서 집에까지 귀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1시간. 그러면 안녕히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4시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1시 반, 2시쯤 돼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앞전에 상담한 그 손님의 전화로 잘 귀가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실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커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 공인중개사님 어떻습니까? 뭔가는 진정성이 보이고 손님 고객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해놓고 거기서 끝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그분이 그 손님이 집에 귀가 시간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그분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프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는 뭔가는 본받을 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그분은 심리를 이용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심리학인데 정을 주고 마음을 담아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해야 된다. 저도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정을 주고, 자, 그래서, 자, 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고, 그렇습니다. 선물을 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방문하면 이런 선물을 가져가네요. 보이나요? 자, 이런 간단한 선물이에요.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렇게 있느냐면은, 자, 보십시오. 정을 주고, 정을 주고, 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자, 집을 보러 갔으니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뭘 읽어 나오냐면, 그분의 마음을 담아 나와야 돼. 마음 심자. 마음을 담아야 나와야 돼. 담다. 마음을 담다. 그래서 그분과, 자, 뭐라 그러세요? 심리학으로. 자, 마음을 담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뭐요? 그분과, 자, 뭐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인간적인 관계. 자, 인간적인 유대관계. 자, 여기 나오네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야 내 손님 되고 내 물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제가 강조합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고객 관리를 하라. 저는 한번 그분이 저한테 고객이 됐다면은 평생 관리를. 그래서 언제나 그분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기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그분과 유대관계를 더 한층 깊이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고객관리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권리 분석을 문서에서 자료를 제시하라. 그게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의 비결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을 주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객 관리를 하면서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서 제가 프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업 현장에서 자, 진짜 세 번째 가장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권리 분석을 문서화해서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업 현장에서 보면은 어느 물건을 팝니다. 어느 물건을 임대차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달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요거 하나만 열람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우리 전문가는요, 공적 장부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첫째, 어느 물건이든지, 자, 원룸, 투룸, 오피스도 있을 것이고요. 단독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공장, 물류창고가 이런 물건을 접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야? 권리의 관계, 권리의
제일 먼저 살피겠죠. 자, 권리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첫째, 제가 열람을 강조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용 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먼저 열람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자, 각종 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법이요. 자, 각종 공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 공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어디예요? 자, 이것은 공법은 확인 설명서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기록.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열람해야 됩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죠.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을 거예요. 집합건물이면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만 열람할 게라 반드시 이게 1순위,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반드시 열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을 게을리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건축물 관리대장은 일반 건축물은 다 나오겠지만은, 자, 아파트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건물 제101동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01호 소유권자인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이거 다 열람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자. 자, 네 번째는, 자, 토지대장도 열람해야 되겠죠. 물론 집합 건물이면은 토지대장은 지분등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 매물이라면은 토지대장도 열람해보자. 자, 다섯 번째는 지적도. 자, 지적도는 왜 열람해야 되냐면은, 지적도는요, 거기에 대한 도로, 진로,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도도 열람해서 몇 메다 도로인지, 이런 것도 열람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열람하는데, 이런 스캔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에 딱 재보면 600분의 1인데, 아, 두 칸이면 이게 4m 도로다, 6m 도로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문가 소리 듣는다. 자, 이런 것도 준비해서 지적도도 열어봐야 된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평면도도 열람해봐야 된다. 자, 평면도는, 아파트는 평면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자, 5년 전부터 이것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자부 해오라 그래요. 소유권자부 해오는 소유권을 안 해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위임장을 써서 위임해서 우리가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자, 평면도를 열람해봐야 이 건물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곳이 5층이네요. 5층이 몇 제곱미터인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용면적도 나와 있고요. 또한 이런 공간에, 자, 책상 비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몇 메다가 됩니까? 몇 메다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자를 가지고 재만 되는데 자가 언제 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스캔, 자, 거리 측정기를 하나 마련해서, 자, 보십시오. 이 거리가 얼마인지 딱 눌러서 삑!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가 2.8m네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높이가 얼마냐? 삑!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1.68m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비쌀 거예요. 돈이 2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준비를 가지고 영업해야 우리가 전문가 소리 듣는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는 어느 물건이든지 요 정도는 가지고 분석해야 된다. 그게 바로 권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물건 현 상태의 확인입니다. 물건 현 상태의 확인. 자, 이거는 뭘까요? 물건 현 상태의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임장활동이죠. 그래서 그걸 가봐야 되겠죠.
가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이 지적도, 팩맨도,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랑 가서 딱 대비를 해봐야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유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그거를 전부 계약서를 작성해 특약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할 적에 우리는 뭐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탐구하고 연구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기로 하겠습니다.